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약 60%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약 25% 내외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무직, 서비스 종사자보다 산재를 당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여러 가지 산업재해들이 많지만 오늘은 최근 현장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 및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음성 난청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건설 현장, 제조 공장 등 소음에 자주 노출되는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농태양 정동희 농사라고 합니다. 20년간 노무사 업무 중 산재 분야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주제로 농태양 윤홍란 노무사님과 이재현 노무사님을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소음성 난청을 다루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윤호란 노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음성 난청에 대해 우리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건설 현장이나 제조 공장, 중물 공장 등 정말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뵀었는데요. 소음성 난청은 산업 현장에서 오래 일하시다 보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업무상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 요건, 신청 절차와 같이 꼭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알고 싶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음성 난청이 무엇인지,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윤노무사님, 먼저 소음성 난청이 대체 무엇인지, 일반적인 난청과는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네, 난청은 크게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뉩니다. 전음성 난청은 외이, 고막, 중이와 같이 소리 전달 기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만성 중이염이나 이소골 손상 등이 원인이 됩니다. 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귀 안의 달팽이관이나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생기며 소음 노출이나 노화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소음성 난청은 바로 이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서도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난청이 노화나 질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것과 달리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소음 노출이라는 뚜렷한 원인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재현 노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음성 난청 사건을 약 1000여 건 가까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노무사님, 소음성 난청이란 질환은 주로 어떤 직업군에서 발생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대현 농사라고 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주로 고소음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에서 발생합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같은 곳을 지나가다 보면 소음과 분진 때문에 못 살겠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건설 업종이나 제조업, 각종 공장, 섬유 업종 등에서 다양한 소음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소음의 강도와 노출 시간에 따라 난청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음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은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네. 산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귀가 잘 안 들린다. 예전과 좀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면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으면 전부 환자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직장에서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직종, 근무기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4대 보험이 없거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력 검사를 통해 난청이 소음에 의한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이비인후과가 아닌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에서 총 3번의 특별 진찰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성 난청이 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난청은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난청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혼자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10년간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봤습니다만,
입증이 쉬운 업무상 사고보다 소음성 난청처럼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입증을 근로자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윤노무사님,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결국 증빙 자료 확보와 서류 작성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데, 작업장 소음 측정 결과나 사용했던 기계의 소음 수준 같은 자료를 개인이 직접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한 지 오래됐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자료가 일부 남아있더라도 구체적인 업무 내용까지 확인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서 여기서 많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를 정리한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사고성 재해보다 준비할 게 훨씬 많고 입증 과정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 측의 협조가 필요한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노무사님, 노무사님께서 실제로 수행하신 사례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소음성 난청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70대가 넘은 나이에 친구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아버님이십니다. 거진 30년 넘게 섬유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 과정에서 기계 소음과 공구 소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단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를 찾아왔을 때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재해는 진단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소멸시효 요건이 있는데요. 시효가 지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분의 경우 그 기한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내에 산재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굉장히 급박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는 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청해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음,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었네요. 환자를 인정받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면 일반적인 경우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 장애가 남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애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비가역적인 질병이라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장애로 인정되는 질병입니다. 그 말인즉슨 다른 산업재해와는 달리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장애보상금을 곧바로 수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보청기 지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청력 손실도나 편측 또는 양측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산재 인정 후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우리 윤홍란 노무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소음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절차를 통해 소음성 난청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보상금은 물론 이후 보청기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직업병인 만큼 명확한 증빙 자료와 절차가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혼자 신청하시다 서류 미비나 절차상의 문제로 불승인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후 심사나 재심사, 이의신청 단계로 가면 시간과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고 특히 초기 자료가 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처음부터 산재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아직도 산재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로자의 건강과 정당한 권리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권리를 지키는 일은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소음성 난청에 대해 짧지만 중요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우리 노무원의 태양 윤홍란 노무사님, 이재현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